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고, 오늘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원래 이제 월요일이면, 이 팀원들 모여서 한 주를 준비하고 약간 어떤 그런 날인데, 오늘 장이 좀 약간 흐름이 많이 좀 변했죠. 예, 변하다 보니까 또 오늘 좀 나름 질문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급하게 좀 촬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요즘 좀 뭔가 좀 많이 열악해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이 어떤 스터디 카페 룸 있는 이런 업소가 많이 망했어요. 우리가 주변에 봐도 그죠, 이 식당이나 뭐 가게나 여러 군데 막 문을 닫잖아요. 그만큼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뭔가를 좀 하기가 많이 좀 힘들어요. 제약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좀 공간도 좁고 좀 협소하고 좀 뭔가 촬영할 분위기는 아닌데, 그렇죠. 뭔가 좀, 그런데 어쨌거나 이 글로 뭔가 전달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상은 약간 좀 그래 해도 뭐 적당히 뭐 이해하고 의사 전달 위주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죠, 다른 거 다 떠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무역 협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의 이 말은 신뢰가 안 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뻥을 많이 쳤어. 그리고 좀 가볍죠. 미국의 대통령이나 사람이 SNS에다가 야 주식 사라 그래놓고 1시간도 안 돼서 막 관세를 이랬다 저랬다 막 장난을 많이 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떤 주식을 오래 하면서 이런 대통령 캐릭터는 진짜 경험을 못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게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헷갈려요. 오늘 보면요, 카타르에서 야 카타르가 내한테 비행기 선물 줬다, 트럼프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를 조금 적당히 인테리어 해가지고 대통령 전용기, 그러니까 자기 전용 비행기로 쓰겠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뭐 가장 작은 이제 대통령 전용기니까 어느 정도 시선이 있대도 그 에어포스 원 이런 그게 있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선물 받았으니까 결국은 자기 레저용 비행기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뭐 보잉 뭐 한 737 이제 제일 작은 비행기가 보잉 한 737 시리즈를 해도 한 1,000억대인데 1,000억대의 비행기를 선물로 받았다? 이 스케일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뇌물이죠, 뇌물. 그죠? 뭐, 무슨 명품 가방 하나만 받아도 막 난리가 나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 하여튼 막 엄청 헷갈려요. 그런 와중에 이제는 어떤 중국하고의 이 협상이 있는데, 이 중국과도, 그죠? 중국도 어찌 보면 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폐쇄적이에요. 언론을 통제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 언론이라고는 실제 없어요. 근데 그나마 중국의 어떤 내부, 그러니까 어떤 정부 관련된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인민일보 아니면 뭐 신화사 통신 한 요 정도가 뭐 좀 믿을 수 있다, 어떤 그런 식이죠. 그래 오늘 하루 처음 들어 그쪽만 뭔가 속보 날라오나 보는데도 뭔가 진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공동성명서라는 것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이 공동성명서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에 우리가 이런 어떤 합의를 봤다 해가 이거를 발표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펜타닐만 거론됐으면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안 했을 건데, 근데 공동성명서가 나온다 하니까 여기에서 뭔가 타협을 보기는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애매한 게요. 처음에는 이 트럼프가 뭐 관세, 그죠? 막 계속 올렸죠. 올리고 맥스 한 145까지 올렸죠. 관세 145. 그건 정신 나간 짓이죠. 중국도 맞받아치면서 120. 뭐, 그거는 이제 말장난이고, 어차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합의를 보는데, 과연 관세를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미국은 이제 포괄적으로 중국 제품에 대해서 한 30%의 관세를 붙이고, 중국은 미국 제품에 한 10% 정도 관세를 붙이고, 그 정도 선에서 뭐 합의를 보자. 뭐 약간 이런 식. 그런데 이 부분도 뭐 그죠, 좀 신뢰는 안 가요. 그리고 트럼프는 하도 말을 자꾸 바꾸죠. 불과요 2주 전만 해도 SNS에 그랬어요. 중국과는 어떤 타협도 없다. 만날 필요도 없고 대화도 필요 없고 무조건 중국은 그냥 배척의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강경해 갔어요. 그런데 지금 또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해 하면서 그죠? 시진핑이랑 잘 돼 간다. 또 이래 떠들고 있단 말이죠. 그 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죠? 하도 지금까지 막 계속 강경하게 가다가 순식간에 대화 모드로 가니까 뭐 정신은 일단은 한호하는 것 같아요. 야, 최악은 좀 피하는 것 같다. 중국과 계속 이런 대립각으로 가버리면 그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다시 막만 그냥 걷잡았으면 난리가 나요. 중국의 그 거대한 공장, 그죠? 인력은 대체할 수 있다 해도 이 공장, 대규모 생산 시설, 이거는 대체 불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중국이 다시 세계 공장 역할을 해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죠. 근데 그게, 말처럼, 그죠?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는 미국이 제조를 하는, 생산을 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무리수예요. 잘못됐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거는 안 맞단 말이죠.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와서 나무젓가락 갖고 앉아 있어요. 그럼 이 나무젓가락을 얼마 받아야 돼요? 이 나무젓가락은 수제품이야. 그래가지고 한 개 10만 원 받아야 돼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나무젓가락 한 개 1원, 2원. 그죠? 잘못된 거예요. 많이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차가 들어가고 어떤 TSMC나 삼성 많은 어떤 메이저 대기업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있잖아. 그거는 그죠? 대부분 다 자동화죠. 자동화의 로봇화, 최첨단 물류 시스템까지 동원해서 거진 인력이라고는 거진 소모 어떤 필요가 없는 이런 공장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아주 옛날에 어떤 엄청난 노동 집약적인 이런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뭔가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어쨌든 80이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못 쫓아오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트럼프라는 캐릭터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 근데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죠. 금리 인하. 그죠? 코로나 때 미국에서 엄청난 국채를 막 찍어 발행했죠. 그 찍어서 발행한 이 국채가 만기가 돌아와. 코로나 때는 거진 제로 금리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어쨌든 4.5야. 근데 이 비싼 이자를 주고 새로 국채를 찍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만큼 제로 금리에 가깝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대한 금리를 낮추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파월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 물가라는 것을 인플레이션을 겨우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금리를 낮추고 이러면 잠들어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 안 돼. 막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자기가 봤을 때는 뭐라고요? 미국을 위해서 내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무리수를 뜨서라도 하는 게 맞아. 왜? 당장 찍어야 될 것은 미국 국채야. 이거를 이자를 나가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 그 이자를 비싸게 받아가. 무엇을 미국을 위한 길인가? 파월한테 생각을 해봐라. 파월은 아니, 그거는 너 생각일 뿐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파월 입장에서는 경제는 내가 더 잘 알아. 트럼프 너는 그냥 대통령이지 경제에 대해서는 몰라. 네가 생각하는 건 아주 단편적이야. 너처럼 했다가는 미국이 망할 수도 있어. 전 세계가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아니야. 싸우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요. 시간의 싸움이죠. 결국은 파월도 내년 한 2월이면 임기가 끝날 것이고 그 후임자는 당연히 트럼프가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을 또 선정을 하겠죠. 길게 보면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간다. 이렇게는 봐야 돼요.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거두절미하고 기본 골격은 금리 인하로 간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간다. 전 세계가 간다. 이 금리 인하 이거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금리라는 것은 주식과 천적 관계에 있어요. 천적.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은 한호하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박살나고 일찍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쉽고 단순한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재작년 그때만 해도 새마을금고 가면 금리 5.5 이래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새마을금고에 금리 5.5 받고 돈을 맡겨요.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가 굳이 원금 손실까지 감안해가면서 주식이란 것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왜 그래? 나는 5.5만 해도 나는 충분해. 만족해. 왜? 물가 인상률보다 더 높은 이자만 받으면 나는 남는 장사잖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떨어져. 지금 가면 한 2.5. 물가 인상률보다 못해요. 그러면 내가 돈을 계속 들고 있으면 결국 원금이 손실이 나는 거야. 이제는 안전하게 이자만 받고는 내 돈을 못 지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도 똑같아요. 은행도 그전에는 예대 마진 차이로 그저 앉아서 막 돈을 벌어들이는데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객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많이 남기기는 이제 버거워.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모험이란 걸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도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도 내가 한 10억이 있다. 그러면 5.5 이자를 받고 은행에 넣어서 그 5.5 이자만 받고도 내가 생활이 됐는데 계속 떨어지고 이제는 2%대에 접어드니까 그 이자 받고는 내가 못 살아.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위험하지만은 모험을 해야 되겠다. 차라리 일정한 돈은 내가 주식을 사놔야 되겠구나.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꾸역꾸역 밀고 들어와. 금리 인하가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더 떨어지죠.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봐요. 앞으로 점점 더 떨어져.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자가 점점 더 낮아져. 그러니까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만회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그런 돈들은 똑똑해요. 일명 스마트 머니. 그죠? 이런 돈들은 똑똑해요. 코스닥에 무슨 잡주, 뭐 대선 후보, 무슨 테마, 무슨 종목, 이런 쓰레기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 첫째, 절대 안 망해야 돼. 둘째, 비싸면 안 돼. 셋째, 배당을 시중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씬 많이 줘야 돼. 여러 가지를 조건을 몇 가지를 구성을 해도요. 거기서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가요? 결국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아. 돈은 잘 벌고 있어. 그런데 바닥에서 놀아. 근데 얘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바닥에서 놀지? 아, 이 회사는 상속 때문에 그래. 얘는 뭐 때문에 그래. 얘는 뭐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안 사. 그게 지금까지의 계속 패턴. 그런데 세상이 자꾸 변해요. 달라져요. 그런데 달라지고 최근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고 최근에 어땠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되지도 않았고 역대 정권 어느 누구도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상법 개정하고 이야기가 나왔죠.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대통령 대행,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 그랬죠. 거부권 행사하고 이랬죠. 1년의 과정을 설명드렸죠. 왜 최근에 계속 상법 개정 이거를 계속 왜 설명을 드리느냐? 돈이라는 건 그래요. 한 번요. 어느 시점 뭔가가 돼서 한번 빵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화폐 개혁이라든지 뭔가 어떤 새로운 제도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억이라고는 예전에 20대 초반에 주식이 뭔 줄도 모르는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 88년, 89년 이래 거치면서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잘 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주식의 이 액면가가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 10배. 그러면서 모든 주식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상법 개정도요.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동안 편법을 써서 이 가치를 눌러둔 게 잘하면 그 눌러둔 판도라의 상자가 빵 열릴 수도 있다. 그래 보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가 그 과정을 설명하면 또 엄청나게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뭘 하느냐. 그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대통령 후보가 일단은 이 동네에서는 이재명 후보, 또 이 동네에서는 한덕수, 또 김문수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덕수 했다가 김문수 했다가 막 시끄러워요. 또 어쨌거나 또 다시 김문수가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덕수 관련주도 전부 한가 다 가버리죠. 이게 무슨 주식입니까? 하고 실제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거 쓰레기라고 하지 말았죠. 운에 내 전 재산을 맡긴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동안 누군가는 김문수 관련주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덕수 관련주를 들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밤잠도 못 잤겠죠. 얼마나 그죠?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주식이 아니고 그냥 로또, 도박 이런 것들은 그죠? 잘못된 방법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말씀을 계속 드리죠. 코스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시장이 그렇게 엮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어. 그러면 한번 거론된 종목들은요. 썩은 매물이 막 잔뜩 쌓여 있어. 소위 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들어가면 조금만 시세가 나면 내 본전만 주면 팔고 나갈 생각밖에 없어. 이런 종목들은 세력이 절대 안 건드려요. 그래서 대선 이 시기는 온갖 쓰레기 종목들은 개인들이 다 들고 있어. 지금 세력들은 그거 다 넘겨주고 다른 데 이동해가 있어. 어디? 제가 봤을 때는 상법 쪽으로 가 있을 것 같아요. 상법 개정 그 관련 종목으로. 그래서 앞전부터 계속 그쪽만 보자 사놨자 최소한 물릴 거는 없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죠?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들고 있으니까 와, 뭔가가 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느끼는 거예요. 롯데 지주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거를 그죠? 한번 물리고 나서 그저 한 3, 4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지금 살 기회다 하고 본다 그랬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또 바뀌는 세상에서 뭔가 돈이 들어오는 과정, 어떤 종목에 들어올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거론하는 종목들이 과거 그죠? 한 3, 4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한 번도 거론 안 한 간종에도 안 끼어든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사야 된다. 이거 사야 된다. 왜? 왜 그러느냐? 세상이 바뀌니까. 주식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주식, 내가 좋아하는 것 테마를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시장이 좋아할 만한 주식,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주식을 사야 흐름을 타는 거예요. 모두가 열광할 때 그제서야 목숨 걸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건 잘못됐댔죠. 그죠? 팔아먹은 거는 아쉬워할 거 없어요. 피크에서는 더 이상 욕심내면 안 돼요. 그 다음을 노리는 게 훨씬 현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또 그쪽으로 맞추고 있고, 결국은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그 돈들이 어떤 주식을 사겠어요? 수많은 돈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런 돈들은 절대 코스닥 잡주를 안 사요. 내가 투자하려고 갖고 온 돈이 10억인데 1억만 사도 상한가 가버리는 그런 종목을 어떻게 사요? 그리고 이런 돈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요. 똑같은 조건에서도요. 돈을 못 버는 회사, 배당을 안 주는 회사는 쳐다도 안 봐요. 야, 지수 올랐다. 지수가 3천, 4천, 5천을 가도 제자리인 주식은 계속 제자리에 있어. 그게 금리 인하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그죠? 어떤 경제 논리, 심리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지금은 어쨌거나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정석은 상법 개정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계속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동안 한 번도 안 사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같은 날 보세요. 그죠? 삼성 전기 이런 애도 막 7%, 8% 막 오르죠. 또 그죠? 뭐 LG 이노텍 이런 회사도 막 9%, 10% 막 오르잖아요. 그거를 그 거대한 종목을 누가 끌어올려요? 결국은 돈의 힘이라는 거죠. 큰 돈이 들어올 때는 코스닥 잡주 못 사요. 살 생각도 없고,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고 큰 산업 사이클이 바뀔 때는 내가 어디를 가야 돈을 버는지, 그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란 건 한 5년, 10년 주기로 큰 사이클이 한번 와서 바뀔 그 시기에는 야, 내 삼성전자 사서 더블 먹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시기. 그런데 코스닥 끼 많은 거 사놨는데 와, 한 달 내 그 자리다. 제 자리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또 이 시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추가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거는 뭐 김 PD님이 좀 메모 좀 해주시고, 오늘 그저 뭐 여러 군데 메모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좀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하는 걸로 하고, 어쨌거나 질문을 했는데 침묵시키는 거는 좀 아니라서 좀 급하게 뭐 요 정도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